오늘 매일그대와 3부 초대석은 조지 부시 센터 편지은님과 함께하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편지은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지 W 부시 대통령 센터의 편지은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기도 전에 벌써 인사를 해주셨어요. 네, 조지 부시 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편지은님 이 자리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청취자분들께서 조지 부시 센터? 뭐 하는 곳이지? 아마 그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네네. 제가 먼저 편지은님 소개를 청취자분들께 해드리고 나서 또 조지 부시 센터가 어떤 곳인지 저희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괜찮을까요? 자, 편지님 나오셨는데요. 한인 1세라고 하세요. 저는 처음에 조지 부시 센터? 그런 저도 사실 처음 들어서 잘은 모르지만 뭔가 공공기관이고 이럴 것 같아서 1.5세, 2세 분이 일하시나 생각했는데 한인 1세시고요. SMU에서 정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MBA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SMU 정치연구소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로 4년 정도 일을 하셨고 현재 조지 부시 대통령 센터에서 과도기 국가의 민주주의 정착을 돕는 자유인권 매니저로 일하고 계시는 거 맞죠? 네, 그리고 또한 SMU 대학 타워정치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또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조지 부시 센터에서 일하는 게 아마 가장 메인 커리어라고 보면 되겠죠. 예. 네, 그렇다면 이 부시 센터가 하는 일, 그러니까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시 대통령 센터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SMU 대학 캠퍼스 내에 있는 박물관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방문해 보신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한번 가봐야지 하고 생각하시면서 아직 기회를 가지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조지 W 부시 대통령 센터는 대통령 기념관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 대통령 기념관과 정책연구소로 나누어집니다. 네. 대통령 기념관은 일반 대중에게 열려있는 공간이고요. 청취자분들이 언제든지 자녀분들과 함께 방문하실 수 있는 그런 박물관 기념관 공간이고요. 네. 그곳은 부시 대통령 임기 동안의 모든 기록물들과 9/11 그리고 허리케인 카트리나 등등 이 임기 중에 있었던 주요한 일들을 박물관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곳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 기록물들이 대통령 기록물 저장소라고 해서 한 공간에 모두 되어 있잖아요. 네네. 기록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역에 대통령 임기 동안의 모든 기록물, 이메일을 포함해서 모든 서류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SMU 캠퍼스 안에 있는 대통령 기념관 안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정책연구소는 리더 양성과 정책 개발을 통해서 이 미국과 세계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설립된 비영리 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들 프로그램은 크게 국내 프로그램 그리고 국제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네.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국내 프로그램으로는 미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경쟁력 있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또 있고요. 네. 9/11 재향군인들과 같이 이 재향군인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또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재향군인 프로그램, 그리고 또 클린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함께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는 대통령 리더십 프로그램, 이렇게 4개의 분야가 국내 프로그램으로 있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좀 있네요. 네네. 그리고 국제 프로그램도 있는데
있는데요. 네. 국제 프로그램으로는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여성들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이 있고요. 국제 보건 프로그램이고요. 네. 또 전 세계의 자유를 증진하고 과도기 국가의 리더들을 양성하고 또 북한 주민들과 같이 폭압 속에 살아가는 분들을 돕고자 하는 자유인권 프로그램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동 지역 여성들의 교육 및 경제활동 지원과 또 전 세계 영부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여성 프로그램 이렇게 세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지 부시 센터가 하는 일이 참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크게 국내 프로그램, 네. 국제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고 또 국내 프로그램에서도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지고 국제 프로그램에서도 한 3가지 정도로 네. 나눠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편지은 씨는 이 중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거죠? 네, 저희 자유인권 프로그램이 한국과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 북한 인권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북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또 민주 과도기 국가 리더들한테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경제 발전을 소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는 민주 과도기 이 중에서 물론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북한 프로그램 문제들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네. 북한 프로그램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제가 총괄하는 프로그램은 민주 과도기 국가의 리더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유와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버마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미얀마. 청취자분들. 네, 네. 미얀마라고도 불리는 버마 같이 지금 민주 과도기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이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일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많은 민주 투사들이 계세요. 버마에도. 네. 이제 그분들을 발굴하고 또 그분들이 민주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버마는 인구 5천만의 국가고요. 이 139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예요. 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공존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근데 2016년에 이 반세기 동안 군부 정권을 끝내고 앙산수치 여사라고 한국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맞아요. 노벨 네. 평화상도 받으시고 하신 버마 민주화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앙산수치 여사를 중심으로 한 민주정부를 세운 국가입니다. 근데 2016년에 민주정부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요 정부기관들은 다 군부가 장악하고 있고요. 또 의회에도 25%의 의석은 군부가 갖도록 지금 헌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 민주화로 가기에는 완전한 민주화로 가기에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저희 프로그램에 이 한국의 민주화 그리고 경제 발전 과정이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예요. 근데 네. 유일한 케이스죠. 네. 너무 자랑스러운 역사인데 이런 한국의 경험들이 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미얀마의 분들에게 네. 좀 좋은 영감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한국의 경험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버마, 미얀마를 도와주는 어떤 과도기 국가를 도와주는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계신 거죠, 네네. 지금. 네. 지금 조지 부시 센터에서 자유인권 매니저로 그 타이틀은 자유인권 매니저로 활동 중이라고 하십니다. 저희 채팅창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네네. 또 많은 분들이 청취자분들이 인사 주셨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안 보이는데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한 분이요. 조지 부시 센터 가봤어요 하는 분이 계세요. 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3월 1일부터는 세계 영부인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스페셜 익시빗이 있어요. 너무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교육적일 것 같은데요. 네네. 자녀들과 함께. 네네.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0996님께서는 귀여워 보이세요. 보이나요, 제가? 네,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이분께서 귀여워 보이세요 하시고 나서 근데 전에 방송하신 적 없으세요?
이러시고 왜 이렇게 이름이 여러 번 들어본 것 같지요? 하셨어요. 이야기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네네. 직접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 시사 플러스라고 애청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사 플러스 초창기에 진행을 잠시 맡았었어요. 그래서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랑은 인연이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역시 또 정치 공부를 하셔서 네네. 저희 방송국 초창기 때 시사 플러스 진행자로 네네. 또 활약을 하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대단하시죠? 네, 그게 목소리를 기억해 주시네요. 목소리와 감사합니다. 이름까지 기억하셔서 이상하게 어디서 뵌 이름도 낯이 익다 이렇게 네. 이야기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참 조지 부시 센터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네요. 또 하셨고요. 말씀도 또박또박 하시고 알아듣기 좋네요. 역사 공부하는 기분입니다. 이런 감사합니다. 코멘트도 주셨어요. 네, 저희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오늘 그 부시 센터 이야기 소개 잠깐 해주셨고 또 특히 북한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네.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북한 인권 문제에 네네.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북한의 인권 실태가 어떤지 네.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좀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특히 저희 한국인들에게는 더 무겁게 다가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이 실태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한 번 더 듣고 또 그 심각성이 내 문제처럼 느껴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닫혀진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가장 worst country라고도 하는데 가장 네. 어려움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2,500만의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의 폭압 속에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데요. 네. 물론 신앙의 자유나 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받는 거는 물론이고 의식주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 같은 아주 필수적인 활동까지도 제약받고 살아가는 게 이 2,500만의 우리 동포 북한 분들이십니다. 네. 그리고 또 법치주의는 없죠.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라고 불리는 곳에 8만에서 12만의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많이 굉장히 나요? 큰 수죠. 저희 네. 달라스 한인 인구가 10만이 좀 넘는다. 비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네. 파악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달라스에 계시는 한국인들 같은 숫자만큼이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떠한 사법 절차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소한 일들 때문에 뭐 내 친구가 내 가족이 탈북을 했다는 이유 아니면 내 가족이 뭐 한국 드라마를 몰래 봤다는 이유 뭐 이런 사소한 일들 때문에 사법 절차 없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분들이 8만에서 12만이나 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는 상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뭐 수많은 고문이나 성폭행이나 그리고 또 죽음까지도 행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정부가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외국 방송을 듣는다던가 뭐 외국 그런 방송과 관련된 뭐 그 언론 그 비디오나 뭐 그런 것들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지요. 네. 지금은 물론 많은 분들이 그 북한이 90년대에 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장마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물건들을 거래하고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그 당국에서 나오는 그 배급을 받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혼자의 힘으로 자립해야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놓였어요. 90년대에. 네. 그래서 장마당이라고 하는 작은 마켓들이 북한 전역에 지금은 한 500개 정도가 흩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뭐 일상적인 그런 뭐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도 구입하고 익스체인지 이렇게 교환하고 하지만 네. 몰래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드라마나 뉴스나 이런 것들을 DVD 뭐 그 USB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거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 위험을 감수하고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도 그런 것들을 외부 정보를 접하기 위해서 네. 애쓰는 북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정말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이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공식적으로는 적발이 되면 그렇죠. 큰일 그렇죠. 나겠네요. 또 이런 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줄 수도 있고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모든 정보가 차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성분 제도라는 것들 많이 알고 계시죠? 성분 제도라고 해서 북한 주민들을 철저하게 계급화시키고 있지요. 네. 그래서 그 성분 출신 성분이 좋으면 더 좋은 기회들을 가질 수 있고 출신 성분이 나쁘면 최소한의 인간의 가치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 속에 놓여 있고 네. 또 당에 대한 충성도가 이 북한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교육의 기회라던가 경제 활동의 기회라던가 뭐 이동의 기회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두 제한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한 실태는 이 탈북자들 그 목숨을 걸고 탈북해온 많은 탈북자분들을 통해서 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저도 여기 부시 대통령 센터에서 일하면서 많은 탈북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감사한 기회를 많이 얻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참 기억에 남는 분의 말씀 하나가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그 행사 강연의 행사였는데 어떤 분이 당신이 북한에 있을 때 생각했던 자유란 뭐였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미국 분이. 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자유라는 말조차 몰랐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 자유라는 말과 그 자유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네. 없어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한 인간으로 한 개인으로 하여금 자유라는 것의 의미조차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렇게 심각한 자유 억압과 인권 유린의 상태에 놓인 나라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저는 깨닫게 됐어요. 네. 그래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많은 청취자분들이 한 번 더 듣고 생각해 보시고 또 관심 가져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한 분이요. 네. 비슷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북한 인권은 참 속상합니다. 물리적인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북에서 탈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분노합니다. 이런 네. 이야기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탈북자분들을 직접 만나면 물론 뭐 미국 분들도 분노하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더 크죠 그 마음이. 그렇죠. 왜냐하면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고 나와 똑같은 언어를 쓰고 한데 그리고 또 먼 역사로 들어가 보면 같은 역사관 또 가지고 있어요.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야 하나, 이렇게까지 달라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미국 분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아픔일 수 있지만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게 내 일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같은 모습을 하고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더 이렇게 또 마음이 가는 네. 것 같아요. 저희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저희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듣고 왔고요. 오늘 3부 초대석에서는 조지 부시 센터에서 자유인권 매니저로 활동 중이신 편지은 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조지 부시 센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도 해주셨고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근데 조지 부시 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이 북한 인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부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조지 부시 대통령이라고 하면 북한 인권 문제 이렇게 잘 연결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인권법이라고 미국 의회를 처음으로 통과했던
있었던 법안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인데 2004년에 통과된 법안이에요. 근데 네. 이 법안을 통과시킨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탈북자 이 법안이 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탈북자들이 미국을 바로 선택해서 올 수 있는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연 게 이 2004년에 통과된 북한 인권 법안이에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200여 분의 탈북자분들이 그 전에는 미국으로 바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근데 그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한 200여 분의 탈북자분들이 미국을 바로 선택해서 미국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그 중요성이 참 크죠. 그리고 또 2005년에는 탈북자 강철환 씨를 백악관으로 초청했는데요. 네네. 이게 최초로 탈북자가 미국 백악관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을 만나는 최초의 방문입니다. 네. 그래서 2005년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 강철환 씨의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서 많이들 읽으셨을 거예요. 평양의 어항이라는 책인데요. 네. 혹시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이 강철환 씨를 좀 꼭 만나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2005년도에 탈북자분들 강철환 씨를 포함한 몇 분의 탈북자분들이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었고 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탈북자 사회 그리고 탈북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재임 시절에도 그렇고 퇴임 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탈북자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정책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정책을 의회에 전달하고 미국 정부에 전달하고 이런 일 외에도 어떻게 하면 탈북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탈북자 분들에게 들으면 조지 부시 대통령이 굉장히 사랑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세요. 네네.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고 북한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인권 법안 특히 그 인권 법안이 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네. 저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고 2004년에 서명한 북한 인권법이 정말 네.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요, 이 부시 센터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연구소는 지금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방송하고 또 글을 쓰고 하는 것처럼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미국 지금은 한국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미국에 계시는 미국 분들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듣고 또 좀 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또 대북 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빅터차 교수님 혹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청취자분들이. 네. 얼마 전에 그 주한 미국 대사로 되셨다가 네. 아쉽게도 잘 되지 않았지만 네. 그분이 저희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세요. 그래서 그분과 또 로버트 갈루치 대사 이런 분들과 함께 해서 계속해서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또 이 제안서를 우리가 그냥 발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의회와 미국 정부에 이것들을 전달하고 근데 저희들의 정책 제안서에서 핵심은 북한 인권 문제예요. 북한 인권 문제가 왜 안보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왜 미국이 더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렇게 해서 연결된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미국 의회를 좀 더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움직이게 하고 정부를 움직이게 하고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 탈북민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탈북민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2번의 연구 활동을 통해서 여기 정착해서 살고 계시는 탈북자분들을 인터뷰를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살고 계시며 어떻게 정착하셨고 또 어떠한 필요들이 있으신지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발견한 것이 잘 정착해서 살고 계시지만
좀 교육에 재투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기회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네.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이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자유장학금을 저희들이 신설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교육을 받고 싶지만 또 요즘 학비가 또 많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북한 탈북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탈북 자유장학금은 미국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정착해서 살고 계시는 탈북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생산적이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2017년 처음으로 원서 접수를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총 8명의 탈북자분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달라스 한인사회에 감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저희가 2017년에 그렇게 이 탈북자분들이 교육에 재투자할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고 장학금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 다음에 저희들이 한국 한인 동포사회와 같이 장학기금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2017년에는 36만 7천 달러가 넘는 장학기금을 조성을 했어요. 네. 저희 부시센터에서. 근데 이 달라스 민주평통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독지가분들께서 큰 힘을 보태주셨어요. 그래서 달라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달라스 한인 동포사회에 다시 한번 이 탈북자 분들께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자유장학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그래서 총 8명의 탈북자분들이 지금까지 혜택을 받으셨고 네. 이분들이 의사를 꿈꾸시고 엔지니어를 꿈꾸시고 치과 의사를 꿈꾸시고 이런 분들이세요. 근데 저희가 참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이 장학금 혜택을 받은 거에 너무 감사하시면서 나도 꼭 다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나같이 하세요. 네. 나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북한이 좀 더 자유로운 나라가 되는 데 기여하고 싶고 또 미국 사회에 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그렇고 또 지금 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혹시 주변에 탈북자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 얘기들 많이 나눠주시고요. 또 혹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탈북자분이 계시면 저희 부시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이게 2017년 작년부터 시작된 얼마 안 된 그 장학금인데요. 네네. 벌써 8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네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참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전 네. 이야기 들으면서 그리고 되게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야기 하시는데 그 열정과 그 뿌듯함 같은 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저에게. 네. 아마 청취자분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탈북자분들의 성공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저희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 북한과 끈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40%가 넘는 탈북자분들이 북한으로 돈을 보내고 또 북한으로 정보를 보내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탈북해 나와서 잘 정착해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북한 사회에 전해져야 그래야 그 인권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탈북자분들이 정말 우리의 자산임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이분들이 정말 미국에서 잘 정착해서 좀 성공적인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돕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우리 한인 청취자분들께서 작게라도 어떤 일로 이렇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제일 큰 일이고요. 네. 이게 특히나 저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 통일이라는 말, 그리고 북한이라는 말, 뭐 탈북자들이라는 말이 참 생소하게 다가오나 봐요. 맞아요. 젊은 세대들은. 네. 그리고 많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청취자분들께서 젊은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가족끼리 이야기하시고 또 학교나 뭐 일하고 계신 직장 안에서도 이런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또 탈북자분들이 어떻게 미국에서 살고 계신지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잘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역 정치인들한테 좀 관심을 호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미국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렇죠. 주류 사회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류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치인들, 지역 정치인들에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해 주시고요. 또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북자 친구를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꼭 친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계시면 좀 이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잘 성장하실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친구로 마음을 좀 열고 그렇게 이렇게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눈물 날라 하네요 하셨어요. 1575님께서 참 말씀 예쁘게 하신다고. 오늘 많은 청취자분들이 듣고 또 깨닫고 많이 생각해 보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조지부시 센터 자유인권 매니저 편지은님과 함께 저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국에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